안녕하세요. 닥터 J 장희세입니다. 자, 이승만을 설명함에 있어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 가능하면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 하지만 어차피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욕먹더라도 그래도 이걸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있었던 가장 아픈 사건이죠. 제주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남노당과 사회주의자들이 매우 많은 지역이었죠. 그런데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승만 편에서 말했던 현상 유지 정책을 폈고 친일 출신 경찰들이 동원되었죠. 자, 경찰 같은 경우는 사실 치안 업무에 경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쓸 수가 없는 분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미 군정 같은 경우는 이제 세세한 부분을 신경 쓸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는 국가의 어떤 국민 감정 같은 걸 미 군정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군사기지로 쓰였고 미군에게 폭격을 당하기도 했고 해방이 되면서 일본에 있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들어왔고 전국적인 기근에 미군정의 정책 실패까지 겹치면서 아주 최악인 상황이었죠. 남노당은 이런 상황을 이용합니다. 제주도의 인구는 30만 정도로 파악되는데 4.3 사건 발생 당시 5에서 7만이 남노당에 가입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19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는 3.1운동 기념 제주도 대회가 열리고 당시 대규모의 집회 행렬이 모였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좌익 남노당이나 민전이 동원한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입니다. 미 군정은 사전에 이들이 집회를 여는 것은 허가했지만 이들이 행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기념식을 마친 군중은 가두 시위에 들어가고 이때 기마경찰이 탄 말에 어린아이가 채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마경찰은 이를 몰랐는지 그냥 가려고 하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화가 난 군중들이 돌을 던지고 분노하며 경찰서까지 밀려드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이를 습격으로 오인하여 발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6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했죠. 제주의 민심은 최악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동원경찰이라는 내륙경찰들이 증원되고 이런 갈등 속에서 3월 9일 제주도 총파업 사태가 일어나고 제주도의 기능들이 마비되자 미 군정과 경찰은 지속적인 탄압을 전개합니다. 자, 결국 1948년 4월 3일 새벽 남노당 제주도당의 주도로 무장 봉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제주 4.3 사건이죠. 제주도 내 12개 경찰 지서가 공격당하고 경찰과 우익 인사들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인원은 대략 35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국방경비대에는 토벌 명령이 내려왔지만 당시 구연대의 책임자 김익렬 중령은 평화적으로 해결을 보고자 했죠. 결국 남노당원이며 무장대 대장인 김달삼과 합의를 했지만 5월 1일 오라리 방화 사건이 터지며 진전을 보지 못하는데 김익렬은 경찰 때문에 일이 커졌다며 항의하지만 이로 인해 뻘건분으로 몰렸죠. 결국 지휘관을 교체하고 박진경 중령이 구연대장으로 부임합니다. 박진경은 무장 세력을 폭동으로 간주하고 강경 진압을 밀어붙이지만 6월 초에 이를 반대하는 부하들에게 살해당합니다. 이는 군부와 미 군정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었고 제주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문제는 4.3 사건을 분명하게 단순한 도민들의 분노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남노당이 계획적으로 일으켰고 경찰과 우익 인사는 물론 아무런 죄도 없는 그들의 가족들까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는 비극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장봉기 자체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일어났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무장봉기 세력들은 진압을 피해 제주도 산속이나 깊은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 정부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여수 14연대를 출동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4연대의 군인들은 부당한 명령이라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즉 항명이 일어난 것이죠. 지창수와 김지희를 중심으로 우리는 동족 산잔을 일으킬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역시 남노당 산하의 구성원으로 실상은 제주도의 봉기와 같았죠. 이들도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며 남한의 단독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와해시키려 한 사건입니다. 우선 명령을 거부한 제주 토벌 출동 거부 병사의원의 호소문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국 인민에게 호소함. 우리들은 조선 인민의 아들, 노동자,
농민의 아들이다.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이 국토를 방위하고 인민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우리는 제주도 애국 인민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하여 우리를 출동시키려는 작전에 조선 사람의 아들로서 조선 동포를 학살하는 것을 거부하고 조선 인민의 복지를 위하여 총궐기하였다. 1. 동족 산잔 결사 반대. 2. 미군 즉시 철퇴. 언뜻 보기에는 애절한 호소문이며 실제로 군인의 정신과 부합하는 대의 명분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국민을 탄압하길 거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군인들이 자신들의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명령을 거부한 것처럼 호소문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봉기군은 순식간에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고 군중들을 선동해 경찰서와 행정기관 등을 장악했는데 이때 좌익 인사들에 의한 인민의원회가 구성되었죠. 여순 사건에서 진압군에 의해서 일어난 피해를 부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반란군의 짧은 점령 기간 동안 경찰이나 우익 인사들을 비롯해 그 가족과 일반 민중 등 점령군과 군중들에 의해 일어난 학살도 분명 있었습니다. 10월 20일 인민대의를 거쳐 인민위원회가 만든 6개항의 결정서를 확인해보죠. 1. 인민위원회의 여수행정기구 접수를 인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한다. 3. 대한민국의 분쇄를 맹세한다. 4. 남한 정부의 모든 법령은 무효로 선언한다. 5. 친일파 민족 반역자 경찰관 등을 철저히 소탕한다. 6.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1번은 여수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맘대로 행정을 총괄하겠다 말하고 있죠. 자, 3번은 대한민국을 분쇄하고 4번은 모든 대한민국 거부 무효이며 6번은 북한에서 먼저 했었던 일이죠. 2번은 그냥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써있는 곳도 있는데 저는 여수 지역 사회연구소 공식 홈페이지를 인용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4.3 사건과 여순 사건의 주체는 남노당 인사들의 직접적인 무장 봉기라는 겁니다.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토벌 작전이 이루어지고 이에 반란군들의 주력들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죠. 이런 와중 앞서 20일 인민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토벌군에게 좌익 색출 과정에서 학살당했습니다. 골수 남노당 인사들 말고도 이 대회에 참가한 일반 민중까지 죽임을 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죠. 산으로 들어간 반란군과 추종자들 역시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했는데 일부는 한국전쟁까지 남아 흔히 말하는 빨치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제주도와 여순 사건은 그 주체가 남노당이며 남노당은 어디까지나 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북한과 통일을 이루는 것이 그 목적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두 사건이 남한 내 치안을 유지하는 진압 작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들의 목적이 대한민국 정권의 타도와 사회주의 국가의 수립인 이상 이것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죠. 1948년 11월 17일 제주 계엄령이 선포되며 무자비한 초토화 토벌 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대부분의 무장대가 괴멸되었으나 엄청난 수의 일반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1949년 7월에는 대부분의 무장대 토벌에 성공했지만 한국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후인 1957년 9월에 완전히 끝나게 되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발표한 날은 1948년 8월입니다. 만약 정부가 반란 세력들을 강경 진압하지 않아 제주도와 여수가 남노당의 지배하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부 수립 이후로 지하로 들어간 각지의 남노당 세력들이 자신감을 얻고 전국적으로 봉기했을 겁니다. 이런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점도 중요하죠. 심지어 박헌영은 훗날 공개된 엘친 문서에서 전쟁이 시작되면 남한 내 20만 남노당원들이 일제히 봉기할 것이라고 말한 발언이 공개됐는데 이런 걸 보면 이게 헛소리가 아닙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만약 전쟁 중 터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한국전쟁 당시 남노당의 무장봉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은 1950년 초까지 대부분의 좌익 세력에 대한 토벌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 내부에도 얼마나 많은 좌익 인사가 침투해 있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조차도 군내의 대대적인 좌익 색출 작업에 걸려 죽을 뻔했죠. 우리는 이 사건들의 진실을 봐야 합니다.
물론 국가도 잘못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와서 노무현 대통령은 4.3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4.3 사건 희생자 추념 행사에 참여하여 희생자들의 보상에 대한 입법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라지만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인권유린과 국가 권력에 의한 학살이 일어난 부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도 똑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과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자가 있다 해서 국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저 세력들의 행위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주도와 여수 순천을 진압하지 못해 그곳이 남로당의 해방구가 되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할까요? 저런 걸 가만히 두면 그게 국가입니까? 여러분, 프랑스가 민족 반역자 청산을 하면서 엄청난 수의 무고한 시민과 과도한 처벌을 받은 피해자가 나왔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프랑스의 반민족 처벌에 열광하면서 이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아요. 독일군 머리를 깎아준 이발사도 거리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고 그랬는데, 프랑스 내에서도 반민족 처벌에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40% 이상 나오는 판인데 말이죠. 심지어 드골과 법무장관 드 망통도 이 부분을 인정했죠. 그렇지만 이건 꼭 필요했다라고 말했죠.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대독 협력자로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것과 같습니다. 반민족 처벌을 함에 있어서 법에 의거하지 않은 개인적인 복수나 무고한 피해자, 말도 안 되는 과도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지만, 그렇다 해서 대독 협력자를 처벌한다는 그 법과 의, 이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을 무슨 민중항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은 예컨대 5.18 광주항쟁과는 그 결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 두 사건은 분명하게 국가 전복을 위한 남로당 주도의 무장 봉기와 그들에 의한 학살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봉기를 일으켜 이 수많은 비극을 만든 당사자인 김달삼은 정작 제주도를 탈출해서 나가죠. 이 사람은 나중에 죽는데 북한의 현충원인 애국 열사릉에 무덤까지 있어요. 3. 대한민국 분쇄를 맹세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걸 그냥 두면 그게 나라냐 이거죠.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한다. 이게 뭡니까? 군과 좌익 인사들이 합세한 여수인민위원회에서 있었던 결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냥 두냐고요. 이게 민중항쟁이라는 분들에게 묻겠는데,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게 대체 뭡니까? 그럼 당시 정부가 이거 뭐 숭고한 민중의 요구 6개항을 받아들여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북한 가면 됩니다. 북한 가면 2번은 그냥 알아서 되는 거고 3번도 맨날 가르쳐요. 이렇게 하자고. 4번은 지금도 그렇고요. 6번은 이미 했어요. 근데 다들 피죽도 못 먹고 살고, 정은이 형은 뭐 비만으로 걸음도 뒤뚱뒤뚱 걷는데 20대 남자들의 평균 키가 160 중반대 나오더라고요. 이게 민중항쟁이면 북한 가세요. 이 민중항쟁이 요구했던 걸 북한이 하고 있고 이미 했었으니까 북한을 가면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제주 4.3과 여순 사건이 민중의 항쟁이면 국가가 나서서 이 사건을 항쟁이라 명명했겠죠.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건인 겁니다. 남로당이 주도하고 일으킨 사건이 맞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불행한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사건 자체를 숭배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 사건으로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점, 1950년 초반까지 대부분의 남로당과 좌익에 대한 색출과 토벌을 끝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전쟁의 과정에선 이들에 의한 봉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 내부에서 색출당한 사람이 4천여 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6.25 터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나 인권유린 부분은 분명히 국가가 사죄해야 하고 실제로 그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책임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두 사건은 남로당원들이 일으킨 무장 봉기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닥터 J 장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